제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치과를 찾을 거냐? 저 같으면 안녕하세요, 치과와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알아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임플란트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치과 의사인 저한테는 너무 일상적인 용어지만 일반인 분들은 뭐 임플란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인플란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알아보고 계실 텐데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도 있으실 테고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된다, 팔목이나 아니면 무릎에 뭘 박아야 된다,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막 찾아보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찾아봐야 되니까 진짜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지 가격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약간 등대 같은 빛을 좀 비춰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받아야 되는 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의 흐름대로 임플란트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치과를 검색을 하겠죠. 아니면 임플란트 진단을 내려준 치과가 정말 믿을만한 치과라면 그 치과에서 그냥 큰 걱정, 큰 고민 없이 치료를 받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치과를 찾을 거냐? 만약에 김태형, 만약에 저 같은 복제의 인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저한테 임플란트를 당연히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는 현실에서는 저 같으면 치주과 전문의를 찾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고 나오는 전문의가 바로 이 치주과 전문의거든요. 게다가 이 치주과 전문의들은 잇몸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잇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임플란트 치료에 굉장히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치과에도 항상 치주과 전문의가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떤 궁금한 점이나 의논할 사항이 생기면은 치주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항상 최신 지식에 대한 논문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치주과 전문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치주과 전문의를 찾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문의랑 상관없이 임플란트를 2만 개 이상 심어 보셨다 이런 치과 의사가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도 아마 믿고 임플란트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2만 개 이상 심어 봤다는 거는 그만큼 심는 동안 큰 사고도 없고 큰 탈도 없이 환자들을 잘 진료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동네 치과 의사분들은 1년에 아마 1000개를 못 심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심는 분들은 한 달에 1500개씩 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1년 2년 지나면은 한 2만 개 정도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심어본 분들은 거의 기계처럼 임플란트를 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믿고 맡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치과를 고르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 심는 거를 발직이라고 하거든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발직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의 줄임말인데 많은 치과에서 이렇게 발직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치아라고 하면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발직을 할 것 같아요. 뼈가 충분하고 건강하다면. 그런데 윗니 같은 경우에 뼈가 부족한 상태라면 발직을 하지 않고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지연 식립 임플란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단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지만 위턱뼈는 아래턱뼈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성질이 좀 달라요. 예상했던 뼈 높이만큼 안 차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상태라면 뼈 이식도 충분히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식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사실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찾으셨다고 하면 가격을 크게 비교는 해보지 않고 그냥 믿고 저 같으면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치과가 그런 믿을 수 있는 치과라는 가정하에 2023년 7월 7일 기준으로 저희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임플란트는 치과마다 가격이 무조건 다릅니다. AS 기간도 다르고 치과 의사의 의술과 기술, 지식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반드시 다른 부분들도 다 비교를 해보시고 치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스템은 SA, CA, BA, SOI 등급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치과에서는 현재 오스템에서는 BA랑 SOI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BA에는 뼈와 유사한 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성분이 임플란트 표면에 나노 코팅 처리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임플란트는 소수성이라서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처리를 하고 나면은 친수성으로 임플란트가 바뀌면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친수성이다 보니 뼈가 더 잘 임플란트랑 붙게 되고, 초기 골 형성이 처음 말씀드렸던 SA보다 12%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SOI에는 탄소 흡착을 방해하는 K 물질이라는 것이 코팅되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뼈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이 임플란트에 붙는 부착률이 기존 임플란트 SA 대비 130배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기존의 치료 기간을 35%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표면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단하고 건강한 아래턱뼈에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가정을 하면, BA 같은 경우에는 2개월, SOI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은 임플란트를 끝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표면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지만 BA에서 SOI로 갈수록 조금 더 신경 쓸 사항도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더 많아지긴 합니다. 염증 상태도 더 신경 써야 되고, 뭐 연조직 같은 것들이 딸려서 임플란트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임플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치과 기준으로 현재 BA는 120만 원, SOI는 14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 덴티움이나 메가젠, 그리고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특징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 메가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픽스처에다가 플라즈마라는 걸 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가젠 임플란트 픽스처에 탄소가 붙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신기한 기계도 저희 치과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젠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임플란트보다 조금 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스템에서 솔직히 돈을 받은 건 없지만 오스템을 더 추천하곤 하는데요. 왜냐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 수술 키트라고 하는데 수술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스템에서 구매하는 이 키트들이 다른 수술 기구들보다 성능이 좋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임플란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민한 조작에 있어서 오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 익은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오스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보면은 아 정말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치과 의사분들도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간혹가다 오스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스람은 전구고 오스템은 임플란트고 이 두 개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오스람이라고 해도 치과에서는 다 알아먹어요. 저희 치과에 또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입산 임플란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우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스트라우만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